안녕하세요. 북만남 태림입니다. 오늘은 새벽달 남수진님의 아이의 마음을 읽는 단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새벽달님은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먼저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유튜브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궁금증이 나서 당장 책을 지금 읽어 봤습니다. 책을 딱 덮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렸거든요. 어떤 의미였나 하면 그냥 지금 이 책 당시로 새벽달님의 아이가 대학생이고 중학교 1학년인 시점에 쓰셨던 거던데 한참 먼저 그렇게 큰 아이들을 키운 언니가 저에게 너 잘하고 있어. 나도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 언니의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는 것 같은 느낌? 아니 편지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끝부분에 나오는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나도 나중에 나의 첫째와 둘째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막 상상되면서 눈물을 좀 훔쳤거든요. 네. 아이의 마음을 읽는 단어. 사랑하니까 기꺼이 헤아리고 받아들여주세요 라는 프롤로그로 시작합니다. 저자는 아무런 준비 없이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었다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자신의 육아의 시작은 친정엄마와 반대로 키우자 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에게 절대로 소리 지르지 않을 것, 체벌은 폭행임을 잊지 않을 것, 아이의 말에 항상 귀 기울일 것, 아이에게 잘못하거나 실수한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인정할 것, 엄마가 너에게 실수했어 미안해 말로 사과하고 용서구할 것, 아들아, 딸아, 내 아들,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사랑해, 엄마가 많이 부족해서 미안해 라는 말을 생활화할 것. 저도 이 책을 읽고 저희 둘째에게 이 얘기를 해주었어요.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사랑해, 엄마가 많이 부족해서 미안해 라고 했더니 아이가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네.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조심조심 키울 것이라고 프롤로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새벽달님은 정말 유명한 유튜버시기도 하고 책도 벌써 3권이나 내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카페에 저도 들어가 보니 6,000명 가까이가 되는 회원수가 있더라고요. 이미 너무나 유명하신 분을 제가 너무 뒤늦게 알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다그치기 전 엄마가 기억해야 할 마법의 단어. 강아지, 카메라, 루틴, 초콜릿, 꿀, 무한, 대화, 무관심, 껌딱지. 조금 자세히 읽어볼게요. 강아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의 마음을 읽는 엄마의 감각. 새벽달님은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데 그 강아지를 보면서 3살 이전의 아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말을 못하니까 3살 이전의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강아지 대하듯이 어린 아이를 대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기 말 잘 못하죠. 지금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울지 마라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엄마 무서워라고 하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무서울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잖아요. 고등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사고 친 아이들을 대하듯이 저희 어린 아이들을 대하고 있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반성했고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저희 아이들을 부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의 마음을 읽는 엄마의 감각, 강아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욱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마법의 도구, 카메라. 매일매일 작은 성공 벽돌을 하나씩 쌓는 힘, 루틴의 힘. 아이를 인격체로 존중하며 말을 건네는 타협, 초콜릿. 아이를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 꿀. 아이와 엄마 모두를 힘들게 하는 비아냥, 무한.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법, 대화. 아이를 엄마로부터 도망치게 만드는 마음, 무관심. 옆집 엄마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용기, 껌딱지. 2부는 엄마이기 전 진정한 나를 만나게 해주는 마음의 단어들. 그냥, 하루 한 편 글쓰기, 새벽 기상, 새벽 운동, 눈물, 자존감,
자기 인식력, 본분, 영어 공부, 우렁각시. 완벽하게 준비하지 말고 바로 실천에 옮기는 주문. 그냥 해. 엄마도 아이도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는 방법, 하루 한 편 글쓰기. 4시간을 내가 통제하는 기쁨, 새벽 기상. 육아고 남편이고 인생이고 다 짜증날 때 엄마에게 필요한 처방전, 새벽 운동. 아이를 향한 사랑이 크고 무거울 때 눈 밖으로 툭 떨어지는 작은 보석, 눈물. Love yourself 말고 know yourself 먼저, 자존감. 나와 타인, 아이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힘, 자기인식력. 엄마 자신을 먼저 돌볼 것, 아이에게 요구하기 전에. 본분. 답 없는 육아 속에서 찾은 의외의 희망, 영어 공부. 은밀하게, 위대하게 아이에게 기꺼이 보여주는 것, 우렁각시. 엄마와 아이의 가능성을 발견해주는 단어들이라고 해서 3부가 쓰여 있고요.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치사랑, 노력의 배신, 무지의 인정, 긴장, 일기, 푸앗, 육아, 엄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치사랑,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존재 자체로 충분한 마음, 치사랑. 힘들 때는 아이 공부 대신 엄마 공부로 방향 바꾸기, 노력의 배신. 엄마가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할 때 아이는 스스로 잘한다, 무지의 인정. 적당히 하면 좋지만 지나치면 무기력을 불러오는 긴장. 자기 대변을 가능하게 하는 글쓰기, 일기. 엄마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 푸앗. 끔찍하고 행복한 육아. 아이 곁에서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 엄마. 에필로그로 엄마와 아이 사이 겹겹이 쌓인 사랑의 단어들이라고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읽는 엄마의 감각이 있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보면서 3살 이전의 아이를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강아지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거의 초능력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 읽어볼게요. 말이 어눌한 3살 이하의 아기가 바로 말 못하는 강아지와 같다. 말은 잘 못하지만 엄마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한다. 아이들은 엄마가 입 밖으로 내뱉는 언어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표정, 엄마의 눈썹, 엄마의 눈동자, 엄마의 억양, 톤, 손짓 그 너머를 읽는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을 두고 정말 고등학생 대하듯이 대했던, 고등학교에서만 10몇 년을 있었으니까 네, 저를 좀 반성했습니다. 욱하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마법의 도구, 용어로는 알아차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알아차림. 그러니까 딱 그 순간을 탁 찍으면 그 순간의 모습을 탁 찍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서는 새벽달님이 1호, 2호라는 말을 쓰셨던데 2호가 크리스마스 공연에서 무대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던 그 5분,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공연을 망친 것보다 그 지옥 같은 5분을 견뎌야 했을 아이가 안쓰러워 마음이 좋지 않았다. 50분 같은 5분짜리 공연이 끝났다. 무대에서 내려온 아이를 나는 꼭 안아줬다. 고생했어 아가 하는 엄마 목소리를 듣고서야 이호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나도 왈칵 눈물이 나왔다. 아이한테 미안했다. 이거를 딱 읽는데, 내가 이때까지 저희 아이들도 좀 예민하거든요. 그 예민한 아이들을 이렇게 좀 과하게 하는 엄마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 내 아이, 예민한 내 아이를 먼저 생각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 정말 새벽달님은 1호, 2호를 정말 사랑으로 키우셨더라고요. 루틴의 힘. 매일매일 작은 성공의 벽돌을 하나씩 쌓는 것. 새벽달님은 이렇게 시작한대요. 새날 새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말로 아침에 눈을 뜨신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를 위한 영어 공부 1시간, 나를 위한 스트레칭 30분, 클래식 음악으로 아이 깨우기, 놀이방까지 가는 차 안에서 영어 동요 들으며 노래하기, 퇴근 후 저녁 준비하는 동안 아이에게 영어 DVD 보여주기, 잠자기 전 그림책 읽어주기.
아이가 잠들면 책 읽으며 공부하기. 이런 루틴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고요. 초콜릿은 아이를 인격체로 존중하며 말을 건네는 타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새벽달님 이렇게 아이를 꾸준히 영어로 길러오신 엄마표 영어, 엄마가 그림책 영어를 읽어주는 그 부분 참 대단하신 것 같고, 저도 맨 처음에 새벽달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피드를 보고 엄마표 영어 힘들다고 하지 말고 이제 읽어주는 책 한번 좀 이렇게 찍어서 올려보라고, 그러면 엄마가 꾸준히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나도 찍어보자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어 책 앞에 페이지를 찍고 아이와 읽어주고 이렇게 한 지 벌써 25일? 네, 어제까지 25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25일쯤 되니까 제가 사실 깜빡한 날은 아이가 엄마 책 읽어줘야죠 이런, 엄마 영어 책 읽어줘야죠 이런, 둘째가. 네. 그게 벌써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에게 루틴처럼 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벽돌 하나 지금 쌀랑말랑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엄마표 영어 안 쉬워요. 네, 저도 사실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고, 하지만 성공하는 벽돌 작은 거 하나하나씩 쌓다 보면 언젠간 멋진 울타리가 되고 언젠가는 그 벽돌이 멋진 집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꾸준히 하겠습니다. 아이를 부르는 엄마 목소리에 꿀 떨어지는 거. 여기에서 육아와 관계의 게임이 시작되고 끝나는 거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비아냥거리지 않는 것.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무관심하지 않는 것. 옆집 엄마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용기. 이 부분이 정말 용기 나게 했어요. 옆집 엄마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용기. 아이를 키우는 초보 엄마들은 주변의 시선과 참견에 자유롭게 어렵다. 아직 모든 게 서툴다. 이렇게 키우는 게 옳은 건가? 늘 확신이 안 서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웃 엄마의 한마디 한마디에 휘청거린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밖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말이 서툰 아이에게 버럭 화내거나 타박하지 않고 우리의 힘들어서 웃자노 하는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안아주는 엄마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정작 엄마를 헷갈리게 하는 건 옆집 엄마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마음을 읽어주면 읽어줄수록, 욕구를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더 막 나가는 아이의 행동이다. 맞아요. 정말 저희 둘째가 그래요. 네. 근데 예민한 아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믿음을 주었을 때 매력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지 말고 바로 실천에 옮기는 주문. 그냥 하면 됩니다. 저도 이 새벽달님 책을 읽고 클래식 음악으로 오늘 아침 틀었어요. 제가 책을 읽을 때 이제 아이가 일어나야 되는 시간쯤 해가지고 클래식 음악을 조금 소리를 키워서 문을 열어놓고 저는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기분 좋게 깨더라고요. 깨는 소리에 제가 들어가서 좀 얼굴을 부비며 좀 스킨십을 해주고 깨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울지 않고 아이가 갔어요. 하루에 한 편 글쓰기. 엄마도 아이도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는 방법. 새벽달님은 아이에게 글쓰기를 시키셨고 신문 스크랩을 시키셨고 매일매일 하셨더라고요. 네. 글쓰기가 중요하죠. 근데 그것에 대한 인정은 1호가 고3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때 엄마가 글쓰기를 왜 중요하게 자꾸 우리한테 얘기했는지 알겠어요. 그제서야 그런 인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엄마 이거 왜 해야 돼? 엄마 나 이거 영어 왜 들어야 돼? 라고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냥 언젠가는 엄마 마음을 알지 않을까라는 이런 거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가 글자를 모른다면 엄마가 대필해줘라. 엄마가 대필해줘라. 그리고 엄마가 영어를 잘 못한다면 좋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됐어, 이거 틀렸어라는 지적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는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글을 쓰는 사람은 관찰하는 눈,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새벽 기상, 4시간을 내가 통제하는 기쁨. 저도 매일 새벽 기상을 하지는 못해요. 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컨디션이 좋은 날은 새벽에 일찍 기상을 해서 책을 읽거든요. 근데 정말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한 5시 일어나면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시간 동안 정말 하루 해야 할 일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좋고, 저는 이 책을 읽고 아이들이 정말 조금만 더 커서 일어났을 때 엄마가 아침에 운동 갔다라는 걸 인지할 수만 있다면 아침에 정말 운동을 하고 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새벽 운동, 육아고 남편이고 인생이고 다 짜증날 때 엄마에게 필요한 처방전. 땀을 빼고 나면 정말로 좀 살기 좋잖아요. 저도 지금 비가 와서 런데이 어플로 달리기를 하지 못하는데, 런데이 어플로 달리기를 할 때 간헐적 달리기죠. 그죠? 뛰고 걷고 이런 걸 한 30분 하면 땀이 쫙 빠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기분 좋게 집에 돌아오고 하루 시작이 정말 달라요. 네, 여기서는 새벽 운동하니까 그날은 아이들한테 상냥해져요 라고 글로 시작해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낸시 홈짐이라는 운동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바로 보면서 지금 유튜브에 구독으로 낸시 홈짐을 구독해놨거든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낸시 홈짐이라는 운동을 알게 됐다. 낸시는 중년 여성인데 몸매는 20대 초반 슈퍼모델 같다. 몸짱으로 유명해진 아줌마나 젊은 여인들이 어디 한둘이겠나. 그럼에도 낸시 홈짐의 내 눈길이 멈추게 했던 것은 뜻밖의 그녀의 목소리였다. 그래서 낸시 홈짐으로 20분 동안 열심히 온몸에 땀을 내는 정도로 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이가 믿고 남편이 꼴보기 싫은 날 일단 나가서 걷고 땀 흘리며 뛰어보자. 저 정말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저랑 비슷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저도 정말 신랑하고 막 다투고 이럴 때 정말 그릇 던지고 막 등산 갔었다라는 브런치 글을 쓰기도 했었는데 정말 운동을 하면 달라집니다. 30대는 일과 육아 사이로 갈팡질팡하고 40대는 서서히 엄마 품을 떠나려는 아이를 놓아주는 연습에 가슴이 먹먹하다. 50대를 향하는 지금 이제 좀 눈물이 마르려나 싶은데 웬걸 출근하는 남편 뒷모습만 봐도 코끝이 시큰거린다 라고 합니다. 정말 저도 30대 끝 40대를 맞이고 있는데 30대와 40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이를 바라보는 눈길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저자가 말하는 부분도 저도 지금 제 나이를 생각하면서 저를 키우셨을 그때 내 나이의 엄마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네. 4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다 다른 삶의 그 방향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존감, love yourself 말고 know yourself 먼저 알아라 라는 거죠. 힐링, 꿈, 자존감. 늘 그 시대를 휘감는 단어들이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love yourself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은 know yourself이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했던 너무나 유명한 말이잖아요. 사실 소크라테스가 했는 말은 아니죠. 델포이 신전에 쓰여 있는 말. 근데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네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그런 의미로 델포이 신전에 쓰여 있었다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정말 자기로 나 누구지? 나에 대한 인지로 시작되면서 철학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를 먼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망신당한 횟수만큼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 탓을 남 탓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면 그때 성장할 수 있겠죠. 자기 인식력, 나와 타인, 아이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힘.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사람.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 옆에 사람이 필요하다. 두 번째, 결혼과 육아. 나를 사람으로부터 일부러 고립시키지만 않는다면 자기 인식의 장은 수시로 열린다. 세 번째, 성경 공부와 독서 토론을 이야기하는데 새벽달님도 성당을 다니시고 성경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되게 동질감을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신앙이 없다면 독서 토론을 해라. 신앙이 없는 사람이랑 독서 모임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제가 이끌고 있는, 제가 리드하고 있는 북만담에 같이 가자라는 독서 모임 역시 참 좋거든요. 제가 리드를 하면서 제가 봉사한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돌이켜보면 제가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글쓰기. 내가 어떤 인간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면 혹은 나 때문에 힘들어 죽을 것 같다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글쓰기를 추천한다. 나만 볼 수 있는 노트든 누구나 볼 수 있는 SNS든 상관없다. 그리고 본분, 엄마 자신 먼저 돌볼 것. 아이에게 요구하기 전에 나부터 돌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본분, 주부의 본분, 아내의 본분을 하고 네. 새벽달님이 2호에 교복바지를 제대로 빨지 못해서 있었던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런 교훈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나의 본분을 다했는지 돌아보고 아이에게 본분을 요구하자. 나도 내 본분을 다할 자신이 없거든. 애도 남편도 괴롭히지 말고 가만히 두자. 빠른 인정과 사과는 실망을 측은지심, 사랑으로 바꾸는 묘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새벽달님은 본인이 아이에게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다가 자신의 영어 공부로 삶의 희망, 삶의 기쁨을 느끼셨어요. 이게 새벽달님의 처음 책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 제가 이제 이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책에 보면 네, 영어책 읽어주는 새벽달, 아이를 다 키우시고 쓰신 책인가 봐요. 네. 제가 요즘에 책에 매일매일 애들 잠자기 전에 영어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다시 제가 영어 공부가 되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이 새벽달님의 책에 정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내가 아이보다는 영어 잘하잖아. 내가 어쨌든 아이보다는 잘하잖아. 내가 또 마음대로 읽어도 애들 몰라요. 틀리게 읽어도 애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모르는 단어 있으면 애한테 솔직하게 말해서 엄마 이 단어 모르겠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 라고 하면서 핸드폰으로 막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네이버 누르면 이게 발음이 막 들리잖아요.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따라하고.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에게 있는 그대로 엄마의 무지를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어로 성장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네. 맞는 말 같아요. 네. 삶 속에서 정말 드러난 그 글과 그 글이 담겨있는 책이라서 너무 보물 같았습니다. 네. 우렁각시, 위대하게 아이에게 기꺼이 보여주는 것. 은밀하게 위대하게 아이에게 기꺼이 보여주는 것. 우렁각시처럼 아이들이 이제 어질러 놓은 것을 아들이 나가고 난 후에 우렁각시처럼 싹 치우는 그런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가정교육이 잘못되었다고 질책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오늘도 마음을 비우고, 아니 기꺼이 애들 방을 말끔하게 청소한다.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학생이 아닌 어린 아이에게 청소를 미루지 않고 내가 하련다. 우렁각시처럼. 이 말에 자신들이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은 자신들이 치우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강조했었는데, 놀고 자신의 자리를 자신이 정리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그 이후에 어질러 놓은 아이들이 다 가고 난 후에는 정말 우렁각시처럼 싹 치우고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엄마가 싹 치워 놓았던 그것을 보면서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한 치사랑이라고 해서 내리사랑의 반대로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항상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은 내가 아니라 아이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을 너무 괴롭히지 말고 엄마의 공부로 방향을 바꿔라 라는 거고요. 무지의 인정.
엄마가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할 때 아이는 스스로 잘한다 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 같이 사전 찾아볼까? 같이 책 찾아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고민을 들어주되 한 발 떨어져 바라보는 것. 그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한 발짝 떨어져서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꿀 뚝뚝 떨어지는 사랑의 눈으로 쳐다봐 주어야 하는 것 같아요. 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일기, 자기 대면이 가능한 글쓰기, 일기. 나를 제대로 알면 나를 덜 괴롭히고 남에게도 더 너그러워진다 라고 얘기하고, 푸핫이라는 제목으로 웃어줄 수 있는 여유. 네, 웃어줄 수 있는 여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생 참 힘들지. 엄마도 힘들다. 엄마는 요리에도 자신 없고 관심도 없는데 이렇게 삼시세끼 밥 차리는 게 정말 괴로워.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책 읽고 싶어. 그런데 엄마가 밥을 안 차리면 어떻게 되니? 우리 식구들 다 굶잖아. 그래서 오늘도 밥을 하러 부엌에 간단다. 아빠도 그래. 얼마나 지겹겠어. 날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통근 버스 타고 회사 가는 저 생활을 25년째 넘게 했는데 아빠는 회사가 즐거워서 매일 출근할까? 우리 인생 참 쉽지 않다. 이렇게. 너와 나는 다르지 않아. 그리고 인생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서로 많이 안아주고 보듬어주자. 그리고 그 안에서 작고 소소한 행복을 찾아보자. 사실 엄마도 요리가 365일 괴롭지는 않아. 아주 가끔 재미있는 날도 있어. 살만한 날도 있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육아, 끔찍하고 행복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네. 저희 신랑이 한 번씩 저에게 제가 아이들하고 재울 때 행복해 하고 누웠다가 아이들에게 막 버럭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육아는 끔찍하면서도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엄마표 영어 17년 보고서에 이런 말을 썼대요. 나는 왜 육아가 힘들지 않은가? 나는 왜 지난 17년 엄마표 영어가 힘들지 않았나? 공감하는 엄마들도 있지만 상처받은 엄마들도 있었다. 육아가 힘들어 죽겠다는 엄마들, 아이 영어 교육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엄마들에게 본의 아니게 비수를 꽂는 것이다. 그분들께는 건방지고 공감이 안 되는 말로 느껴졌을 것 같다. 나는 파급 효과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계속 세상을 향해 도발했다. 나는 왜 육아, 맞벌이, 엄마표 영어, 결혼 생활 힘들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나는 진심으로 사람들이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육아는 힘들고 어른 도움 없이 하는 맞벌이 육아는 더 힘들다는 사실.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일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사실. 거기다 영어라는 외국어까지 첨가해보자. 육아도 어렵고 영어도 어려운데 엄마표 영어를 하라고 한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애들이 도망다니고 엄마는 잡으러 다니는 고통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사실. 애들은 귀엽기라도 하지. 나와 완전 다른 남자와 20년 동안 같은 집에서 날마다 부딪히고 사는 것은 끔찍하게 힘들다는 사실. 나는 인생이 원래 고달프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성숙하지 못한 너와 내가 만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어쩌다 보니 엄마가 되어 있는 우리. 난생 처음 하는 엄마 노릇에 우리 모두 당황스럽다. 그렇게 하나씩 시행착오를 경험하며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 있지? 나와 독자들은 어쩌면 시작 전부터 달랐을지도 모르겠다. 내 마음속의 전제 조건은 인생은 고달픈 것, 관계는 힘든 것, 엄마 노릇은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결국 완벽한 육아도 완벽한 인생도 완벽한 나도 너도 없다는 것. 그것이 나의 출발선이었다. 때문에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 배우자에 대한 기대, 아이에 대한 기대가 애초에 바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찌어찌 굴러가는 내 인생이 참 신기하고 기특했다. 퇴근 후 아이들 밥해 먹이고 씻기고 피곤한 눈 비비며 영어 그림책 읽어주는 내가 대견스러웠으며 그것을 모국어처럼 찰떡같이 알아듣는 아이들이 고마웠다. 아이 곁에서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엄마라는 거죠. 그 아이의 힘듦을 보고 하지마가 아니라 그냥 같이 울어주는 그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눈물이 날 만큼 무언가를 위해 노력한 적이 나는 있었던가? 나도 그렇게 치열하게 산 적이 없으면서 내 자식에게 그렇게 사라고 가르칠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참 끝이 없어서 눈을 멀게 하나 보다. 내 부족함은 못 보고 자식 부족함만 크게 보며 펄쩍펄쩍 뛴다. 항상 기억해야 하겠다.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할 일을 해내려고 애쓰는지 내 아이를 자주 안아줘야겠다. 힘들지 오늘 하루도 애썼다. 라고. 그래요. 사는 건 힘들어요. 그죠? 네. 더 많이, 더 자주 내 마음속 단어들을 꺼내는 연습을 해야겠다. 아이들이 훌쩍 크고 어느새 내 곁을 떠나 저만치 멀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아, 언제 이래 컸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핸드폰에 한 번씩 사진이 몇 년 전 사진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예뻤던 아이한테 내가 뭘 그렇게 혼내고 막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읽고 좀 많이 반성했고, 네. 아이의 마음을 읽는 단어. 얼마나 섬세한 예술인가, 육아란 말이지, 라고 하면서, 네. 참 이 책을 읽고, 네. 제 목소리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연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만남 대림이었습니다.